박서준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로코킹 박서준 씨는 자기에 충만한 나르시시스트 부회장 이영준 역을 맡았습니다. 곁을 허락한 유일한 비서 김미소의 갑작스런 퇴사를 막기 위해 잔망스러운 총력전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더욱 빛나는 연기력과 훈훈한 비주얼, 잔망스러운 매력이 많은 분들을 설레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서준 씨 왼쪽에 계신 기자님 향해서 봐주실까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귀여운 구석도 있는 부회장 역을 맡았는데요. 박민영 씨와의 호흡이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너무너무 잘 묻어나는 것 같고 박서준 씨의 매력에 또 한 번 입덕하는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나르시시즘을 대표하는 부회장 역을 맡았는데 그 부회장에 어울리는 포즈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멋진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부터. 준비하셨군요. 좋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박서준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함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요. 박민영 씨는 극중 나르시시스트 부회장 이영준을 9년 동안 완벽 보좌한 비석의 레전드 김미소 역을 맡았습니다. 김미소는 회사에서는 완벽함을, 집에서는 털털함을 보여주는 건어물녀로 모태솔로가 된 반전 매력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미소에게 공감하고 김미소의 상황에 같이 설렐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박서준 씨가 부회장 포즈를 딱 해주셨는데 우리 박민영 씨도 김미소에 어울리는 포즈를 한 번만 딱 보여주시죠.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매력. 부회장 이영준이 반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리고 국민 남친에서 마성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영준의 형이자 마성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성현 역을 맡은 이태환 씨를 소개합니다. 네, 이성현은 다정한 말투, 빛나는 미소, 여자보다 더 섬세하게 여심을 꿰뚫는 감성까지 갖춘 남자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박서준 씨와의 대결 구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세 분이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자, 가운데 계신 기자님.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향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준과는 다르게 이성현 역은 스윗하고 또 다정한 남자로 대표가 되는데요. 이성현 역에 어울리는 포즈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셨죠?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미 스윗합니다. 네, 드라마 꽃길을 위한 하트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은 열혈 팬과 베스트셀러 작가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이서 먼저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왼쪽에 계신 기자님부터 시선 맞춰주실게요. 두 분이 잘 어울리십니다. 자, 정면에 계신 기자님. 이렇게 팔짱 한번 껴주실까요? 정면에 계신 기자님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이태환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박서준 씨를 무대 위로 모셔서 투박 커플 박서준, 박민영 씨의 투샷을 촬영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 향해 주실까요? 먼저 에스코트 하시는군요. 두 분의 밀당이 기대가 되고요. 정면에 계신 기자님 향해 주실까요?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두 분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던데요. 등 맞대고 기사님 바라보는 포즈
예, 제작진이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등을 맞대고 카메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마주보고 다정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두 분은 그대로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태환 씨 모시고 세 분의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이태환 씨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자, 모태솔로 박민영 씨를 두고서 두 분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세 분 모두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훈훈한 비주얼입니다. 세 분이 함께하니까 시선을 왼쪽부터 먼저 맞추겠습니다. 만찢남 만찢녀 비주얼을 자랑하는 세 분이 이 원작 소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올 여름 가슴 떨리는 케미스트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드라마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왼쪽도 한번 더 바라봐 주세요. 네, 드라마의 꽃길을 교환하는 화이팅 포즈까지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른쪽 마지막! 네, 고맙습니다. 그럼 출연자들께서는 공동 인터뷰 자리가 준비될 동안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준하 감독님까지 이번 공동 인터뷰에는 함께 자리하시겠습니다. 감독님도 굉장히 훈남이세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출연자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동 인터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박준하 감독님부터 박서준 씨, 박민영 씨, 이태환 씨까지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연출을 맡은 박준하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나르시스트 부회장 역할을 맡은 이영준 역할을 맡은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서계의 레전드 김미소 역을 맡은 박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마성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상현 역을 맡은 이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로코 장인들이 만나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로코 남신 박서준 씨를 비롯해서 로코 여신을 예고한 박민영 씨, 로코계의 샛별 이태환 씨까지 믿고 보는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감을 이끄는 로맨스로 여심을 소환하는 박준하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더욱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박준하 감독님에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어떤 드라마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원작이 있는 드라마고요. 그 원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회장과 비서의 그 멜로와 그리고 가족애가 많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서도 그런 그 둘의 관계 그리고 멜로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 코믹한 부분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작이 굉장히 좋고요. 그 원작의 기반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 부회장과 그 비서의 사랑, 그리고 더불어 코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공감 있게 그리려는 어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장호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박서준 씨, 박민영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랑 배우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박병은 씨 같은 카메오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카메오 출연도 기대할 만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박서준 씨에게는 지금 로코 남신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전작에 이어서 또 로코물이세요. 혹시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박민영 씨는 이제 첫 로코 장르인데 좀 어렵진 않으신지 궁금하고, 박서준 씨, 이태환 씨랑 호흡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대답. 박서준 씨부터 하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예. 네. 1년 정도 전에 이제 썸 마이 웨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실 뭐 장르로 치면 같은 장르일 수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일 수 있는데, 저는 작품 선택의 기준 자체가 장르보다는 일단 이야기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이영준이라는 역할이 원작도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이 원작에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영상으로서 더 입체적으로 구현하느냐가 저의 숙제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감독님의 지휘하에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몰입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그 나르시시스트 부회장 이영준 역할과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민영 씨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첫 로코물입니다.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그리고 남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떠신지 대답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처음 하는 도전하게 된 작품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여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품이나 역할에서 장르가 이건 아니었지만 저는 뭐 특별히 뭘 준비하고 더 웃겨하자는 생각보다는 그냥 항상 준비해왔던 대로 캐릭터에 잘 몰입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고요. 단지 조금 더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오피스룩에 좀 맞는 핏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게 좀 다른 점이었고, 그리고 현장이 일단 너무 재밌더라고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그래서 되게 기쁘게 촬영하고 있는데, 특히 박서준 씨 역할의 그 대사들이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태환 씨는 보기만 해도 너무 청량하고 좀 그냥 맑고 푸르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키도 물론 크고 너무 멋진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촬영장입니다. 네. 이번 드라마가 방송이 되면 박민영 씨의 오피스룩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가 어디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층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새로운 연기 변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이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와 캐스팅 비하인드 그리고 카메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작이 있는 형태라 그 원작과의 어떤 싱크로율을 한번 기대하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그 두 부회장과 비서의 어떤 관계 안에서 서로의 위치의 변화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라면 사실은 부회장과 그 비서의 관계 안에 나름의 어떤 위치가 부회장은 높고 비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위치의 표현이라면 사실 멜로의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두 사람의 위치가 변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둘의 관계 안에 어떤 라인이 향후에 부회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서에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지시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나중에 애인 관계로 변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은 좀 역할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더불어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아픔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이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원작에도 사실 보면 우리 극 중에 그 서준 씨나 그리고 그러니까 영준과 그리고 미소와 그리고 그 성현이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의 부분이 밀도 있게 이제 보게 되면 사실 그 아픔을 그 커서까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 안에 그 아픔에 대한 치유라는 부분 안에서 이 드라마가 되게 여러분들에게 힐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단 관전 포인트라면 사실 저 출연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박서준, 박민영, 이태한 그 배우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번외의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맛깔스럽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저희 드라마에서는 멜로와 코믹과 그리고 감동과 나름의 아까도 보셨지만 그 약간의 미스터리 코드 같은 그런 형태의 부분이 다채롭게 표현이 돼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캐스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촬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극 중에 그 이영준이라는 캐릭터의 박서준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이 사람이 아니면 되게 어렵겠다. 이유는 웹툰에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진중하고 멋지고 그런 표현, 그리고 더불어 이제 코믹도 같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설레이는 코드가 되게 많거든요, 웹툰이. 그리고 원작도 그렇고 원작 소설도 그렇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 구현할 때의 느낌 안에 그런 코믹과 진중함과 멋짐을 같이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장미꽃 하나 그리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실상 드라마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서준 씨가 그 본인의 캐릭터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 표현과 준비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그래서 그 캐릭터 이 사람 아니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살리고 있고요. 민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서준 씨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포인트 안에 그 넘나드는 어떤 그런 연기 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중심을 잘 잡으면서 되게 레전드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고민해 오시고 그 더불어 잘 표현하셔서, 그래서 정말 김미소라는 역할에 박민영이라는 친구가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태한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캐스팅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캐릭터가 공존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픔이 있고 과거에, 그리고 더불어 어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그 아픔만의 어떤 그 동생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향후에 동생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많은 부분, 내면 연기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부분 표현 안에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태연 씨 같은 경우 기존의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외모에서부터 내지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까지 극 중에 성현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잘 맞아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과 그 주변 우리 다른 연기자분들이 아마 그 자연스러운 조합으로 그 좋은 완성도를 아마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 씨 같은 경우는 그 극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미소가 소개팅남을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전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할 때 병원 씨한테 내지는 뭐 다른 연기자 이민규 씨나 소민 씨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향후에 내가 하는 드라마에 꼭 카메오는 한 번씩 나와야 된다라고 그 의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숙제를 털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열연을 해주시고 가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분이 워낙 그 원작과 싱크로율도 높고 역할에도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려서 세 분이 아니면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전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경우 소설과 원작이 있는데, 작년에 900부부라고 이제 웹툰 원작이 있는 드라마가 웹툰이랑은 완전히 똑같진 않았어요.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컨셉만 가져왔는데,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원작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원작과 어떤 점이 똑같은지, 어떤 점을 좀 조안을 주면 좋은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서준 씨한테는 최근에 그 영화 청년경찰이나 아니면 쌈마이 같은 경우 나오는 캐릭터들이
좀 근처에 볼 수 있는 캐릭터였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부회장에다가 나르시스라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는데 어떤 점을 좀 더 주안을 줬는지 그리고 뭐 참고한 게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대답을 해주실까요? 소설 원작과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원작의 부분 안에 굉장히 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등등의 어떤 그런 많은 코드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작과 다름에 대한 부분보다는 원작의 어떤 싱크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원작의 소설에 물론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써주셨지만 그 안에 약간의 감정적인 어떤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다른 장면이라던가 예를 들어 생략된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살을 좀 붙이고 더불어 원작에는 사실은 세 명에 대한 얘기 더불어 이제 가족의 얘기가 주가 된다면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극 중에 부회장님과 비서가 함께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사무 공간에서의 오피스 공감대를 좀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많이 다르지만 또 재밌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서준 씨. 네, 저는 그 전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가장 추구하는 연기적인 톤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많이 추구하는 편인데요. 이번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고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자기적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톤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 그냥 재수없는 사람처럼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캐릭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어느 정도 편집된 것들을 좀 보기 전까지도 조금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중심을 잡게 된 것 같고요. 자기적인 톤 안에서 뭔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밌는 상황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저는 박서준 씨랑 박민영 씨께 질문 드리면 이제 로코에서 또 중요한 게 두 남녀 주인공의 또 케미잖아요. 두 분 공통 질문을 드리자면 두 분 서로 같이 일하게 된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또 어땠는지 그리고 또 같이 일해보니까 또 상대방은 어떤 배우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저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작품을 하게 될지 몰랐었고 물론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캐스팅도 진행이 되고 하면서 계속 미소뿐만 아니라 성현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누가 캐스팅이 될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이킥을 굉장히 열심히 봤었어요. 근데 사실 하이킥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송됐었고요. 저희 군대 내무반 선임이 하이킥 시즌 1을 그렇게 재방송을 계속 봐가지고 저도 모르게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에서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나이대에서 작품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촬영하면서도 감독님이 계속 케미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서준 씨의 군 생활에 큰 힘이 되죠, 박민영 씨. 네. 예. 박민영 씨는 어땠나요? 네. 하필 하이킥이라서 지금 좀 어땠을까 궁금하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또래 배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박서준 씨의 청년경찰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썸마이웨이를 너무 열심히 봤던 사람으로서 연기 너무 잘한다.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일하게 돼서 느낀 건 되게 배려심이 넘치는데 그 사이에서 본인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 하면서 또 포인트도 잘 집어내는 천부적인 연기 실력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물론 로코 장인이라는 말이 괜히 붙지 않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는 어찌됐건 이 작품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좀 덜 웃겨도 되는 캐릭터인데 자꾸 저도 욕심을 내게끔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배우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촬영장이 서준 씨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평화롭고 재밌고 너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베스트 팀워크를 자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번 작품은 저한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태원 씨는 두 분과 함께 이 드라마를 찍는다고 했을 때 어땠었어요? 일단 굉장히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요. 진짜로 저도 하이킥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 하시는 것도 제가 늘 모니터를 했었고 좋아하는 배우였고 또 실제로 만나 뵈니까 굉장히 진짜 제 친형 친누나처럼 잘 챙겨주시고 다정다감하시고 또 하나라도 더 먼저 알려주시려고 이제 또 오히려 저한테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끝날 때쯤에 제 모습을 보면 많이 또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작품이 끝난 후에는 어떤 수식어, 어떤 별명을 얻고 싶으세요? 어떤 배우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나요? 이번 작품이 끝난 후에. 그래도 감히 로코 장인 한번 감히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서준 씨. 많이 도와주세요. 박서준 씨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죠? 예.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문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이태원 씨는 실제로 95년생인데 이번 작품에서 박서준 씨 형이자도 35살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동안 항상 실제 나이보다 많은 역할, 특히 30대 캐릭터 많이 맡으셨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실제 나이보다 많은 역할 맡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제가 30살을 꼭 해야지 해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캐릭터를 보다 보니까 30대 역할을 많이 맡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조금 더 나이가 있는 3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부담감이라는 게 사실 아예 없다고 하면 조금은 거짓말이고 근데도 이제 나이를 떠나서 캐릭터로 좀 더 접근해가지고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 해서 나이라는 부담감을 조금 더 좀 내려놓고 캐릭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20대처럼은 안 보인다 장난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나의 저의 이제 좀 큰 장점이자 무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극 중에서는 박서준 씨와 갈등이 있는 형제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는 반전 케미를 보여준다고 들었는데 두 분이 촬영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실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형으로 나오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요? 네. 일단 저 태환 씨를 95년생인데. 이번에 네, 처음 만났는데 일단 피지컬이 저보다 형이고요. 그래서 키나 등치나 발도 저보다 크고 손도 저보다 크고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면 검색해서 딱 보면은 95년생 저희 막내 동생이 96년생이거든요. 95년생으로 나와서 95년생으로 딱 나오길래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리딩 날 딱 보는 순간 형 같다. 나보다 형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촬영장에서 연기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라면 제가 그동안 항상 길거리 뛰어다니고 막 체육관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연기를 하다가 굉장히 고급진 데를 많이 다닙니다, 요즘에. 수트도 많이 입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형아를 만나서 연기를 하면서 또 재밌게 아주 잘 찍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을 받아볼게요. 자, 박민영 씨는 부속실 직원들과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좋은 배우들과 촬영을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이 자리엔 함께 하시지 않으셨지만 좋은 배우분들이 작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되게 감초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실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웃긴 캐릭터가 이제 황보라 언니라고 나오는데 황보라 배우님이 굉장히 재밌어서 현장에서도 그분만 나오면 참 웃음꽃이 피는 현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부속실 분들과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모든 캐릭터들이 좀 귀엽게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악역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악역 없이 어떻게 잘 흘러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선악 없이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당위성을 부여해주면서 감독님이 잘 디렉션을 주시고 작가님이 잘 써주셔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살아 숨쉬고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초점을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오마이뉴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서준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캐릭터가 외모, 재력, 수완 모든 걸 다 갖춘 캐릭터인데 박민영 씨는 다이어트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박서준 씨의 외모 관리가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이 작품을 위해서 이 캐릭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족스러우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얼굴만 봤을 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근데 저는 제가 영준이를 표현하면 저만의 영준이가 나올 거라고 일단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캐스팅 기사가 떴을 때 원작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안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있더라고요. 반응들이. 근데 일단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고 제가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저의 어떤 연기를 좀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의상이나 헤어 같은 경우는 좀 원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참고를 하려고 했고 의상에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동안 사실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수트는 한 벌밖에 없는데 이번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수트를 제작을 해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수트 스타일링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서준 씨가 얼굴이 원작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디가 부족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박서준 씨 얼굴에 김 붙었어요. 잘생긴. 네, 끝날 때까지 뛰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나르시시즘 대사 때문에 NG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대사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딱히 딱 떠오르는 상황이 없으신가요, 대사가? 근데 실제로 NG가 많이 나나요, 대사 때문에? 어떤가요, 감독님? 저 NG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워낙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와서, 근데 사실 웃으면서 NG는 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드라마 안에 이제 코믹 코드가
서준의, 그러니까 영준의 나르시시즘의 어떤 그런 표현과 그 표현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의 어떤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코믹이라 그런 포인트 안에서 좀 코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NG가 나는데 근데 NG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화면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NG 났던 것 같은데 거기요? 감독님 모니터 앞에서 웃음소리 때문에 제가 NG가 그거 가장 얘기하려고 많이 나고 그랬는데요.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계신데 연기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가장 그것 때문에 NG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촬영장 분위기가 진짜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 웃으실 때 이렇게 좀 속으로 앞으로는 웃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고요. 배우분들한테 질문 있는데 앞서 좀 나온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좀 코믹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되게 이런 모습을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또 나만의 약간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분이 차례로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막 크게 막 코믹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고 좀 내면의 아픔적인 게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좀 여쭤보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무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다정다감해야 되고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일 첫 번째로 전 서준이 형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맨스 영화 같은 부분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요즘 좀 관찰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민영 씨는 코믹적인 부분 부담은 없으신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요? 저는 뭐 특별히 준비해가지 않아도 일단 대본 원작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그에 맞는 리액션이 나오고 그에 맞는 연기가 나와서 저는 특별히 준비할 건 없는데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저희 드라마 남자 주인공분들이 가끔 좀 너무 느끼해서 촬영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저는 리액션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네, 리액션은 특별히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르고 있습니다. 네. 박서준 씨는요? 네, 하이라이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첫 촬영 초반에 제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견디기 힘들었고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자기애로 똘똘 뭉친 그런 역할인데 사실 저 박서준이라는 사람 자체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어떨 때는 좀 비관적일 때도 있고 한데 이번에 영준이라는 역할 자체는 제 본 모습과는 완전 반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제 자신을 막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뭔가 연기 딱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또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어.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단순히 이 상황이 코믹한 상황이 아니다. 나한텐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입니다. 박서준 씨랑 박민영 씨께 질문 드릴 텐데요.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두 사람의 매력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좀 전에 박서준 씨는 캐릭터와 본인이 굉장히 반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서로가 바라보는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각자가 보기에는 캐릭터와 어떻게 다르고 좀 같은지 뭐 이런 부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서준 씨가 봤을 때 박민영 씨는 김비서 캐릭터와 어떤 점이 닮았고 다른가요? 일단 만화 그림체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진요. 네. 그리고 지금 역할 이름이 김미소잖아요.
네, 박민영 씨 이름을 박미소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싱크로율도 정말 100%고 그리고 사실 대본을 볼 때는 제 거 위주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연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현장에서 맞춰보면서 아 이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좀 감탄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감독님이 케미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말하다 보니 장점밖에 없네요. 예. 김미소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박민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받으세요. 네. 저는 박서준 씨가 아까 뭐 영준 캐릭터와 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멀리서 이렇게 촬영장에서 보면 서준 씨가 보통 이제 태화 씨가 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촬영장에서. 근데 어떻게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당당한 자세로 서 있거든요. 아시죠, 감독님? 정말 모델 자세로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저도 서준 씨 보다 보면 저도 허리가 이렇게 고추 세워지는 그런 효과를 얻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렇게 이영준과 흡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으면 뭐 본인도 멋있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상당히 많이 캐릭터와 혼연일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썬마이웨이, 청년경찰, 그리고 윤식당까지 계속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신데, 이번 드라마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드라마 끝났을 때 어떤 반응이나 평가를 기대하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 좋은 반응과 좋은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내가 이 작품이 끝나고 어떤 수식어가 먹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작품을 하면서. 그리고 소모에 대한 부분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모 배우로서 어떤 한 가지 이미지가 계속 보이면서 소모가 된다는 거는 항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작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르가 로코일 뿐이지 역할은 그동안 제가 했던 거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의 역할로서 뭔가 말투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살려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코라는 것만 빼면 사실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액팅이나 어떤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면으로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느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려요. 앞쪽에 계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이혜린 기자라고 하고요. 원작이랑 비교했을 때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촬영장 케미도 좋다고 했는데 시청률은 얼마나 이제 목표를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공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률은 당연히 잘 나오면 좋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항상 노력하는 이 현장 그리고 결과물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소망이자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공약이라는 거를 걸어야 된다면 시청률 1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 10%를 돌파하게 된다면 절대 저는 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바람입니다.
10%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오피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공약이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10%가 돌파를 한다면 직장인들에게 사실 아침에 커피가 어떻게 보면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오피스에 이렇게 저희가 커피차를 한번 제공해 보는 게 어떨까. 김비서가 왜 그럴까 팀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시청률 나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박민영 씨는 욕심이 있으신가요? 시청률 몇 퍼센트? 뭐 10%라고 했는데 제가 그보다 뭐 7%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네. 이게 힘을 보태서 10%로 하겠습니다. 공약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전 옆에서 그러면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태환 씨는요? 네, 저는 조금 더 해서 11%로 해서 11% 요? 옆에서 제가 토스트와 커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팀이 커피차를 준비하면 박서준 씨가 커피를 만들어주시고 박민영 씨가 토스트를 만들어주시고 이태환 씨는 서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은 뭐 하실래요? 감독님은 커피차 운전해 주신다고 아까 감독님께서는 직접 커피차를 운전해 주시는 걸로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박준하 감독님과 배우 세 분에게 시청자들을 위한 시청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린 후에 이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하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내지는 그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저희 드라마를 또 향후에 좋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드라마가 즐겁고 힐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면서 좋은 드라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첫 방송 날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촬영을 했고 이제 계속 열심히 촬영에 임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력한 시간들, 물론 어떤 작품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저희가 노력한 시간들 그리고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웹툰이라는 거를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봤던 웹툰 중에 가장 재밌고 달달하고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그런 달콤함이 있었던 웹툰이에요. 그 감동을 그대로 저희가 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계절에 딱 맞는 로맨틱 코미디를 찾으시는 분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가 6월 달에 시작해서 더운 여름과 함께하게 됐는데 덥고 지치시고 활력을 잃으셨을 때 때마침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제 코믹과 또 로맨스 그리고 미스터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장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네 분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분은 무대 아래로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